네, 반갑습니다. 나연구소 오경화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초보 강사님들을 위해서 강의 PPT 자료를 만들거나 어떤 강의안을 구성할 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육하원칙 강의 기법이에요. 육하원칙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육하원칙 틀자가 구성 요소를 항목을 채워 나가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큰 틀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의 초보자 분들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량은 짧아요. 아무튼 뭐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내 강의에 적용할지 내 걸로 만들어 보고 또 강의라는 게 쉬워지고 편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요 육하원칙 강의 기법이라는 제목은 제가 어제 이렇게 문득 스쳤고요. 강의 자료는 오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고 우리 조금 나눈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이런 전자책으로도 만들려고 이미 표지를 먼저 만들었네요. 표지 괜찮나요? 네, 괜찮은 걸로.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는 뭐 나연구소 대표이고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이고요. 실제 현된 출판사, 도서출판 등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닉네임은 이제 백권 작가이고요. 주로 뭐 자기 발견, 글쓰기, 책쓰기, 저 분야는 이 전자책 출판과 공동저서 기획 출판을 통해서 초보자분들 책 내고 작가 되고 브랜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저처럼 책쓰기 코치, 출판 지도사 코치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책들을 많이 써가 이렇게 닉네임을 백권 작가라고 붙였네요. 뭐 전자책 강의를 메인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강의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MBC 비롯해서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저는 네이버 검색 우경하시면 저희 활동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 강의인데요. PPT가 얼마 안 되니까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잘하는 6가지 방법인데요.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하는 강의에서 전문성이 그래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만 차별화, 그런 것들이 쌓으려면 내가 강의를 해본 경험이 많아야겠죠. 그래야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또 내가 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했던 실적들 쌓이면 다 내 경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나 내 프로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쓴 것들이 저희 어떤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편이고요. 전자책 강의를 2년 넘게 하면서 100번 넘게 했던 그런 것들과 3 넘게 도와드린 것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준비와 일단 계획을 해야죠. 미리 강의 전에 어떤 강의 대상과 주제를 정하고 이런 PPT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이 흐름을 다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PT가 없어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왜 또 쉬운 게 진리라는 말처럼 내가 어떤 거를 설명을 하거나 보여줄 때 최대한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할 때는 어떤 예도 좀 들고 다양한 비유와 사례들도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어려운 용어들은 좀 빼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강조도 하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가자분들과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참여자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또 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관심사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너무 또 혼자만 앞서가지 말고 이렇게 참가자분들의 어떤 그런 반응도 봐가면서 이 진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빨리 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의라는 것은 강사의 그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용하신 강사님이라도 가급적 밝고 힘차게 이렇게 하고 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의 전에는 이런 강의에 대한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아봐도 좋고 또 강의 끝난 데는 반드시 이렇게 참가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피드백도 들어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육하원칙 강의 기법인데요. 우리 육하원칙은 누구나 다 알죠. 다 배웠잖아요. 이제 요게 이런 게 주로 우리가 신문 기사에 이런 틀을 많이 따라 쓴다고 해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게 육하원칙이죠. 이제 OW1H잖아요. 누가, who, 언제는, when,
어디서는 이거 어떡한 것 같아. 무엇을 what, 왜, why, 어떻게, how. 이게 육하 원칙이죠. 한번 하나씩 보면서 제 거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누가죠. 그래서 뭐 강의자나 우리 블로그를 쓸 때 일단 누구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강의하는 강사가 있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은 좋을 사람을 수강 대상을 명시를 하는 거죠. 앞쪽에서 일단은 자기 소개를 하겠죠.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오면 좋을 것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사람,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을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책 쓰기에도 내가 이 책을 봐야 될 독자를 한번 정의를 해보듯이 이제 같은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 출판, 뭐, 100회 이상 진행, 뭐, 300명 이상 지도, 이런 것들, 100권 이상 출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언급을 하고요. 들으면 좋을 사람들은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전자책 출판 원데이 클래스인데, 원데이 클래스는 이제 강의를 들어도 뭐 전자책을 못 내신 분, 이미 써놓은 원고가 있으신 분, 또 기존에 종이책을 내신 분들, 또 어떤 하루라는 시간 동안 몰입해서 전자책을 출판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실 분, 이렇게 해서 내가 딱 그런 대상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는 나라는 강사와 내 강의를 들으면 좋을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제 무엇이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강의 내용, 주제, 콘텐츠가 되죠. 요즘 워낙 다양한 강의들이 있잖아요. 뭐 전자책, 블로그, 유튜브, 뭐 캔바, 인스타 등 타로도 말씀하셨죠. 뭐 타로도 있고 엄청 많죠. 강의 주제를 정할 때도 뭐 이렇게 뭐 그냥 도움될 것 같은 강의, 남들 하는 강의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나랑 잘 맞는 거,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집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전자책을 옛날부터 이렇게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썼던 것들이 제 경험이 돼가지고 전자책 출판이라는 게 저랑은 되게 잘 맞더라고요. 우리 왜 세부 키워드, 메인 키워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자책,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는 다 메인 키워드죠. 이런 거는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모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앞에다가 그거를 설명해 준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이런 거죠. 뭐 전자책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돈 되는 전자책, 또 왕초보 쉬운 전자책, 자서전 전자책, 4060, 세상 쉬운, 오픈톡방 수익화의 필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만 못 쓴 전자책, 남들 다 쓴 전자책 이렇게 해서 뭔가, 저거 정말 내 얘기인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딱 특정 고객을 지칭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가 중요하죠. 우리 수강자 입장에서 정말 수많은 강의들이 있고, 이제 수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전자책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저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죠. 아, 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핸드폰 소리를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뭐 항상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언급을 해야 되죠. 저는 주로 요런 것들을 많이 언급해요. 제가 주로 책 쓰기가 메인이니까, 왜 책을 써야 되냐와 맞닿아지는데 어떤 내면의 성장과 자기 발견, 개인 콘텐츠 만들고, 또 책을 쓰면 전문가로 인식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개인 브랜딩이 되고, 또 이 전자책을 무료 나눔함으로써 이제 오픈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 방에 위입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책에 써놓은 원고를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또 강의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다양하게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것들이 어떤 전자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고, 여기에 더 하자면은, 뭐, 그리고 또 뭐 평생 인세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 저 강사라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문성에 있어서 이미 100권 넘는 책을 써본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가 제일 중요한 것도 왜 내가 우리 김현희 대표님처럼 내가 왜 타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타로 강의를 들으면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언제죠, 언제. 이 언제라는 건 되게 다양한데요. 강의 시점이 있죠.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뭐 저녁에 할 건지, 또 뭐 평일에 할 건지, 주말에 할 건지, 이런 거는 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평일 저녁 9시 이때 시간에 많이 하죠. 뭐 만약에 내 강의 주제가 주부들이 원하는 거야. 뭐 그런다고 해서 오전, 오후에 해도 그렇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또 강의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강의 주제가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가 이런 것도 좀 분석해 보면 좋죠. 우리 왜 책도 왜 반짝하는 책이 있고 스터디셀러 그런 책이 있잖아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주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지 않아도 꾸준하게 인기 있는 그런 주제가 있고, 요즘에 메타버스 이런 것 되게 시대 흐름이 빠르잖아요. 한두 유행했던 메타버스가 지금은 좀 죽었고 NFT도 조금 조용하고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뜨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 트렌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 강의 주제가 지금 할 타이밍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강의 이렇게 할 때 그 핵심 내용 순서 배치를 하는 거죠. 핵심 내용이면은 예를 들어 뭐 결론이 될 수도 있고 내 유료 과정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책도 그렇지만은 강의를 할 때도 이 강사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강자들과의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열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편하게 해놓고 이제 본 강의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미괄식과 두괄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미괄식은 내가 핵심 문장, 중요한 거 결론을 이제 뒤에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고, 또 이제 두괄식은 앞쪽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두괄식을 많이 쓰라고 해요. 먼저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더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강의는 뭐가 좋다고는 조금 개인의 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전자책 꼭 써야 돼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해놓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하는 게 괜찮고, 아니면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그런 전자책을 써야 한다는 걸 제일 뒤에도 괜찮고, 요거는 뭐 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음은 실행 촉구죠. 전자책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이거를 왜 지금 써야 되고 왜 유료 과정을 나한테 지금 들어야 되는지 요거를 또 설명해 줘야겠죠. 예를 들어 뭐 이번까지만 얼마고 다음부터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혹은 지금이 제일 적금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책 쓰기는 늘 지금이 적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또 이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자꾸 이렇게 미루기만 하는 습관은 결국 어떤 성과물을 못 내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두괄식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앞쪽에 배치하는 거 핵심 내용을 전자책을 쓰면 좋다, 이런 효과가 있다, 스토리텔링, 방법, 결론, 또 이제 미괄식은 제일 뒤에다가 핵심 내용을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어디서는 뭐 간단하죠. 내가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어떤 게 효과적일지. 요즘은 뭐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줌으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많이 이제 풀렸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도 서서히 늘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자책을 다수로 할 때는 대부분 줌으로 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한두 번 좀 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줌으로 좀 미흡한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더라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뭐 강의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강의를 써도 되고, 없는 분들은 이런 강의장을 스터디 카페들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강의장을 빌리든 카페도 괜찮고 내 환경에 맞게끔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김송희 대표님 저거 쓰린다 신청서 있으면은 제가 그걸로 보고, 혹시 안 쓰였으면은 지금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다음 어떻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 대부분 저도 강의를 많이 듣지만 들어보면 정말 그 강사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느끼게 하려면은 정말 우리 수강자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공감감,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당신들의 어떤 성장과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뭐 강사들이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만 풀어주고 유료 강의를 바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아는 것들을 다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다 오픈해버리면 유료 과정으로 또 유입이 안 되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에 대한 조율도 좀 하면서 우선은 강의할 때는 내가 아는 걸 다 알려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뭐 다 그거를 실행하거나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려줘도 괜찮더라고요. 뭐 적당한 속도가 중요하죠. 너무 느리면 또 지루하고 또 빠르면 또 못 따라가니까 이런 적당한 어떤 속도 조절, 이 PPT를 넘기는 거거나 아니면 진도나 말에 대한 것도 이런 적당한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춰야 되죠. 이 우리 수강생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강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균형도 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우리 수강자들 궁금한 것들, 요거에 대한 줄다리기 조율을 좀 잘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저는 사전에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반드시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고, 뭘 어려워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미리 파악을 해두면은 내가 강의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나, 이런 걸 좀 염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6화 원칙, 아까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요거를 잘 6화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꼭 강의할 때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이런 6화 원칙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아요. 문장 쓸 때 빠진 게 없나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 문장에도 넣고 강의에도 구성하고 블로그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6화 원칙이라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걸 통해서 한번 우리 강의 를 구성하는 걸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다들 뭐 강의하시고 그런 거 다 하시지만은 내가 이제 놓친 것들을 만약에 오늘 좀 알게 됐으면은 요거를 내 강의 주제 제가 말씀드린 항목대로 한번 불러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